예, 자, TAT 2급 제 54회입니다. 54회부터가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론 시험이 그 전에 15문제에서 10문제로 줄어들고요. 대신에 실무 쪽에 그 조회하는 문제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부터 설명을 드리고 실무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나씩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공부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화면도 바뀌었죠. 그 가상수험번호 없어지고요. 감독관 확인번호 FT 3번 합격률은 뭐 49.2% 정도 나왔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의 자산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장사라고 하는 게, 사업이라는 게 벌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경제적 효익, 돈 벌 수 있는 소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자산이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건 아니다. 왜냐하면 무형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자산이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권리를 보유하여야 인식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법적으로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최근에 가상화폐가 있죠.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 요거 아직 법률이 없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여유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모든 자산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3번이 정답이 일단 되고요.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물론 기업이 다 통제는 가능해야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본이다. 자, 1번, 4번 좀 내용이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에다 재고자산이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한 경우 매출원가, 매출총액이 각각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요 기초재고, 이거 기초상품 재고액이죠? 곱하기 하면 10만 원. 자, 나오죠. 자, 이거는 기초재고액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5일 매입했고요. 12월 15일 매입입니다. 요거 두 개 곱하기 하면 요게 12만 원. 그 다음에 요거 14만 원 더하면 26만 원입니다. 이게 매입액입니다. 그 다음 매출액 요 하나죠. 곱하기 자 150개. 요거는 얼마에 4, 5, 20, 4, 1은 4. 60만 원? 60만 원이 되죠. 매출액이 6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요 공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출원가 구할 때 기초재고액 10만 원이죠. 10만 원. 매입액 두 개 더하면 26만 원이죠. 26만 원. 마이너스 기말재고액. 자, 매출 150개 했습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니까 요 먼저 팔고 요게 50개가 남았죠. 그러면 6만 원, 자, 6만 원입니다. 요게 남은 게 6만 원에 그 다음에 요거 남아 있죠. 요게 얼마예요? 14만 원.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은 2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원가 나오겠죠? 더하고 빼고 하면 16만 원. 자, 매출원가 16만 원에 아까 매출액이 60만 원이죠? 그러면 자, 나옵니다. 얼마예요? 44만 원. 자, 16만 원하고 44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항공이 2022년 1월 1일부터 기계장치 처분 시점까지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주식회사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 2021년 말 장부 금액은 180만 원. 주식회사 항공이 2022년 8월 1일, 자, 8개월 지났습니다. 190만 원에 처분하면서 20만 원이 처분 이익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자, 요 문제를 조금 꼬아놨습니다. 요 두 번째 자료부터 잘 한번 해석을 해봐요. 190만 원에 처분했는데 이익이 20만 원이다. 그럼 빼면 170만 원. 이게 원가라는 소리죠. 170만 원에 이익 20만 원 해서 190만 원이라는 소리니까. 그러면 요게 뭐냐. 2022년 8월 1일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이라는 거는 총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죠. 자, 170만 원 장부가액이고, 근데 전년도 2021년 말 장부가액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이 180에서 170 빼면 10만 원이 장부가액이 10만 원이 감소했죠. 장부가액은 어떤 때 감소해요? 유형자산은? 그렇죠. 감가상각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8개월치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 문제를 잘 해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평상시 나오던 그런 형태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요거 참고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결산정리사항이 아닌 것. 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선급분을 계산한다. 자, 요거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정리니까, 자, 우선 비용으로 처리했었어요. 그럼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뭐 현금 또는 보통예금 이렇게 됐겠죠. 근데 선급분이 있어. 그러면 차변에 있던 보험료가 대변으로 가서 그만큼 없어지고, 이거 선급 비용이 되는 거죠. 차변에. 내년도 거 보험료를 미리 납부했더라. 1년치를 보통 납부하니까. 그런데 장부상에는 내년 거는 빼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던 거 취소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줄어들었죠.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은 증가하죠. 그런 증가시키는 결산정리상이 아닌 것 그랬으니까 1번은 해당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 이자 수익 중 선수분을 계산했다. 자, 결산 시에 요거 이자 수익을 장부에 적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선수분이 있어. 그러면 이자 수익 발생 취소. 그러면 이자 수익이 차변에 오고요. 대변에 선수 수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용이 감소하죠. 비용이란다. 수익이 감소하면 이익이 줄어들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죠.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게 아닌 것 2번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임대료 못 받은 거 받은 걸로 결산 시에는 해줘야 됩니다. 그럼 수익이 늘어나요. 그러면 당기순이익 증가하죠. 비용으로 처리했던 소모품비를 사용하지 않은 거. 그러면 소모품비 비용이 발생이 줄어듭니다.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당기순이익은 늘어나죠. 이것도 다 해당되는 거고요. 증가시키는 거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수익 비용 이연미 예상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박쌤 전산에게 거기에 그 전산에게 2급 거기에 수익 비용 이연미 예상만 1시간 강의한 게 있습니다. 이론 강의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 5번 문제. 자, 주식회사 항공은 2022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만 원, 액면이자율 5%, 만기 3년,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 시점이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은 6% 동일하며 발행가액은 97만 4천 원이다. 2022년 말 손익계산서상 사채 관련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자, 요 표는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전산회계 1급 사채 이론 강의할 때 썼던 표를 가져와서 이 문제에 맞게끔 표를 작성한 겁니다. 시험 볼 때 요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일단 이해는 시켜야 되니까. 자, 액면이자 5%짜리 액면금액 100만 원 요거를 얼마에? 97만 4천 원. 아, 이자도 5% 주고요. 돈도 요것만 받아요. 그러면 요 차이 금액이 있죠. 뭐 2만 6천 원. 2만 6천 원까지 나중에 사채 3년 지나면 다시 사채를 회수하면서 그때는 얼마 주느냐?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익이 생기죠. 우선 이자도 매년 5%씩 받고 거기다가 요 사채 금액 차이도 먹고 그래서 유효이자율은 요 100만 원에서 97만 4천 원 그 차이 금액 그거를 유효이자율로 한 겁니다. 이래야만 회사 채권을 사가죠. 회사가 부도나면 이거 뭐 종이 쪼가리가 되니까. 자, 그런데 표시이자, 액면이자라 그럽니다. 이거. 아까 5%라 그랬죠?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 매년 5% 이자 주고요. 거기다가 회사 입장에서는 자, 장부 금액은 돈 들어온 건 97만 4천 원만 들어왔어요. 그럼 나머지 차이 금액 요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한 거기 때문에
요 장부 금액에 대해서 유효이자율 곱하기 0.06을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58,440원이 나와요. 그리고 5만 원하고 58,000원 차이 8,440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시키고 그 다음에 요 97만 4천 원에 요거를 더해 줍니다. 그러면 98만 2,440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년간 계속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또 곱하기 0.06. 그래서 원미만은 버림 해가지고 쭉 계산했더니 약간 차이 납니다. 끝전. 그래서 나중에 장부상에 100만 원 만들고 100만 원 돌려주면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채는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2022년 말 요때죠. 2022년 12월 31일 이자 비용 요겁니다. 58,440원 요겁니다. 원래 액면 이자에 할인 발행 차금 8,440원까지 더해진 금액입니다. 요 금액에 곱하기 한 금액이고요. 곱하기 0.06.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것만 강의 1시간짜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 보시면 왜 이런 게 생기는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6번 문제. 자,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를 이거 왜 여기? 네. 정답 미리 표기돼 버렸네. 이거 애니메이션 제가 안 준 것 같아요. 자,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 매입세 공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원재료 같은 걸 사오죠. 아니면 공장 본사에서 사와서 파는데 사왔을 때 매입세 공제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 그때는 너네 매입세 공제 받은 거 뱉어내. 불공 매입이 되는 겁니다. 매입세 불공제. 견본품으로 주는 건 회사에서 정상적인 광고 활동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샘플용 화장품 같은 거 나오죠. 이런 거 정도는 인정해 줘요. 그래 매입세 공제 너네 뱉어내지 마. 그거는 이런 건 괜찮습니다. 작업복, 작업파. 요즘 뭐 산업 안전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직원들 복리 후생을 위해서 쓴 거, 그래 이거는 인정해 줄게. 자기 사업상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 개발용으로 쓰는 거, 이것도 국가에서 장려하는 겁니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데가 있어요. 대형 출판사들 중에는 자기네가 인쇄사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쇄사는 이거 부가세 과세 사업자고요. 출판사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근데 뭔가를 매입해가지고 인쇄사에 쓰지 않고 출판사에 써버렸어요. 면세 사업을 위해서. 면세 사업은 부가세 납부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네 매입세 공제 같은 거 뱉어내. 면세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공통 매입세 그거 뱉어내는 장부가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은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항공이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모든 거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 보겠습니다. 국내 매출액 3천만 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10% 세금 내야죠. 매출세액입니다. 직수출액은 곱하기 0%입니다. 그래서 얘는 세금 없고요. 컴퓨터 부품 매입액, 이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배달용 1톤 트럭 구입액, 이것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처 증정용 매입세 불공제, 접대비,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요거 두 개죠. 두 개 합치면 2,600만 원 곱하기 부가세 0.1. 그러면 260만 원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매출세 요거 3천만 원에 10% 곱하면 300만 원이죠. 자, 이거는 매출세액.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빼면 40만 원이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소득이 과세 방법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야. 한 사람당 인별과세입니다. 인별과세. 사람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금융소득 가만히 앉아서 은행에 돈 넣고 이자 받아서 그게 2천만 원이 넘어. 그러면 그거는 종합소득과세 대상. 2천만 원 이하는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합계 금액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인별과세입니다. 사람별로 따로따로 한다. 자, 그다음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 소득. 은행에 정기예금 이제 만기가 돼서 찾으러 적금 타러 간다 그러죠. 그러면 그때 이자를 다 세금을 뺍니다. 그래서 미리 원천 징수 다 하는데 만약에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건부가 아니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자, 둘 다 틀렸습니다. 비실명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동원이 정답이고요. 네 번째, 금융소득이 필요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어? 아닙니다. 은행의 이 필요경비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작가가 요즘 뭐 웹소설, 웹툰 많이 하죠. 그거 쓰느라고 고생했겠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자기 노력, 머리도 짜내야 되고 그런 경우 필요경비,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60%, 다음 문제에 나오니까 경비로 인정해서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금융소득은 필요경비, 은행에 돈 넣어두기만 하니까 이자 붙은 거잖아요. 필요경비가 있을 수 없죠. 없습니다. 네, 틀렸고요. 그래서 3번 동원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비실명, 이름이 없으니까 원천 징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 그 다음 9번 문제, 계산 문제가 또 나왔는데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 2022년 소득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김한공 씨 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자,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총수익금액,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세금 없습니다. 이거 종합소득에 안 들어갑니다. 자, 건물 임대료로 받은 소득, 이건 당연히 내야 되겠죠. 2,400만 원입니다. 필요경비가 1,400. 경비가 들어갔으면 이건 빼야 되겠죠. 어떤 게 경비가 들어가냐면 뭐 세입자를 위해서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주고 다 해야 되죠. 그러면 빼면 1,000만 원입니다. 일단 요게 소득금액에 해당되고요. 복권 당첨금은 매달 당첨되는 게 아니죠.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하지 종합소득은 아닙니다. 자, 일시적인 문예 창작이 될까? 기타 소득입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거 말고 1,500만 원 필요경비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 1,500만 원에서 필요경비 1,500만 원의 60% 곱하기 0.6은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빼면 6116, 6530 하면 900만 원이죠. 빼면 600만 원? 600만 원이 자,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600만 원.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여기 시험 유형이 바뀌니까 이론 문제는 줄어들어서 좋은데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에 근무하는 김회계 씨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 사용 금액은 얼마이냐. 자, 우선 눈에 띄는 거.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해외에서 사용한 거를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어떻게 확인해요? 온라인 연결도 안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일단 사용한 거 소득 공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아파트 관리비. 일종의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아파트 관리비는 이제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 세금이 붙고 나오고 뭐 하게 되면 관리비가 또 올라가는 영향이 있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중학생 자녀 영어 학원비, 교육비 공제는 안 돼요. 이거. 왜냐하면 초등학교 이상 학원비는 근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공제 가능한 겁니다. 의료비, 맹장수술 비용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되고 자, 두 개 합쳐서 600만 원이 일단 과세 대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율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요 박쌤 전산의 카페에서 보신 분들은 상관없고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 자꾸 거기에 질문 올리면 제가 거기까지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박쌤 전산에게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등업 이런 거 없이 바로바로 질문 올리고 다 읽을 수 있고 질문 답변이 한 3, 40만 개가 있습니다. 조회해서 찾아보면 여러분들 여기 검색창 있으니까 궁금한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좀 출제 유형이 바뀐 거 실무시험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